두 가지예요. 하나는 운이 없고 하나는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다른 이유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작은 성공을 하는 거는 대부분 노력으로 가능해요. 내가 혹은 뭐 적당한 부자로 사는 건 이거는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은 그거는 거의 대부분 가능해요. 그런데 큰 성공을 이루려면 운이 들어가야 돼요. 나는 사업에서 한 500억, 최소 500억, 300억 혹은 1000억 이상에 넘어가는 이런 사업을 일군 사람들은 대부분 운을 잘 만났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운이 없었더라면 이 자리에 이렇게 있었고 사업을 이렇게 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제 사업가 제자들 중에 유명한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오너들이 되게 많은데 거의 뭐 몇백 명 될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 중에 자기 브랜드를 하나를 전국적으로 인식할 정도로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브랜드를 또 성공시킨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사실은 딱 한 명밖에 못 봤어요. 그 외에는 그렇게 많은 제자가 있는데 두 번째 브랜드 아무도 성공 못 시켰어요. 근데 한국에는 수많은 브랜드가 계속 아직도 태어나고 있다고요. 유명 브랜드들이. 그 유명 브랜드를 만든 사람도 누굴까? 다시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의 운에 닿은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노력이나 재능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성공한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 믿는 거죠.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이걸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망하고도 언제든지 다시 성공할 수 있다고 그 공식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다른 사람들 모두 그것 따라서 성공할 수 있어야 돼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운이란이 맞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브랜드를 동시에 성공시킨 사람 딱 한 명, 조스 떡볶이와 바르다 김 선생을 만든 나상균 하나예요. 난 못 봤어요 아직도. 이렇게 사업에서 운이 없으면 대형 사업은 크지 못합니다. 대신 운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노력은 계속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운이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운과 노력이 만나면 아주 큰 성공을 이루는 거고, 운은 많은데 노력을 안 하면 잠깐 성공해요. 꺼져버려요. 그리고 노력을 하고 운이 없으면 나는 노력을 엄청 하는데 운이 없으면 방향성만 계속 고민하다가 인생을 만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두 가지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 중에 우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노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시대의 운에 닿으면 여러분은 대형 사업가로 크거나 크게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아직 작은 사업가이거나 혹은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아직 운을 맞이하지 못할 뿐이지 운을 만나서 크게 된 성장한 어떤 사람들을 그것 자체로 존경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 내가 운이 안 닿았을 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과 사업이 큰 거와는 별개의 문제예요. 얘기를 조금 바꿔서 하면 나는 사업가 제자들 중에 사업의 규모는 작은데 인품이나 덕성이나 가능성이나 그 성실성이나 그 인간의 가치가 이 작은 사람보다 훨씬 고결한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단지 자기가 저 사람보다 사업이 낮다는 이유로 그 밑에 가서 동생 노릇을 하거나 후배 노릇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제자 노릇을 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현실로 보면은 너무 극명하게 실제 능력에서는 차이가 나는데 불구하고 단지 운이 없다는 이유로. 운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열심히 성실히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도 그 길에 가 있을 겁니다. 하나 더 합시다. 그리고 이제 사업이라든지 일 같은 거를 보면 내가 무엇을 굉장히 여러분이 보기엔 제가 막 되게 크게 성공한 사람 같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업의 영역에서 내가 들어가 보면 다른 사람보다 딱 한 발 일찍 간 것뿐이에요. 되게 멀리 간 것도 아니고 되게 똑똑한 것도 아니고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에 비해서 그냥 한 발 조금 앞에 간 거예요.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는 능력 있는 사람이 뭐 몇 수 앞을 내려다보는데 사업은 사실은 한 수 앞만 내려봐도 그 사람이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쉬워요. 다른 사람이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바로 한 단계 위에만 가보면 돼. 그게 바로 사업의 묘미예요. 그렇게만 해도 우리는 되게 크게 성공할 수 있고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건 직장이건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건 다른 사람 경쟁자보다 한 발 앞에만 가게 하세요. 한 발. 많이 안 가도 돼. 한 발. 바둑보다 훨씬 쉽습니다.
여기 운동하시는 분도 되게 많이 와 있는데 혹시 남자분들 중에 팔굽혀펴기 100개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 몇 명 있어요? 안 시킬 테니까 안 시킬 거야. 근데 사장학교에서 이렇게 손들면 시키거든? 안 시켜요. 근데 아니면 자, 그래서 지금 되게 그래도 많이 보이네. 나는 10개도 못한다 하는 분 있어요? 10개 힘들다. 손 안 들어? 하나도 못 하시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혹시? 있네. 근데 이제 하나도 못하는 여자분들도 하루에 하나씩 늘릴 생각을 하면 이 아놀드 홍처럼 저렇게 100개 할 수 있어요. 진짜로 100일 동안만 하면 하루에 하나만 해. 우리 와이프도 이렇게 몸이 좀 마른 사람인데 내가 운동을 옆에서 예전에 했더니 같이 따라한다고 하더라고요. 76개인가까지 하더라고요. 물론 하루에 하나씩 늘려간 건 아니었지만 그때는 그렇지만 하루에 하나씩 늘리면 100개도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면 목표를 세분해서 꾸준히 하는 거야말로 정말 큰 힘이라고 믿어요. 나 팔굽혀펴기 10개도 못 하는데 100개를 지금 꿈꾼다 그러면 100개를 언젠가 한다 그러면 되게 큰 일처럼 보이지만 3개월 후면 100개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루에 하나씩 늘리는 거는 그게 큰 일 아니에요. 죽으라고 애쓰면 하나씩 늘어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만약에 나 팔굽혀펴기를 100개 하는 몸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100일 후면 가능한 얘기예요.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평소에 여러분들한테 좀 인지시켜 줄 수 있을까 해서 한 소리예요. 제가 되게 잘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뭐를 유능하게 하는 사람은 아닌데 무슨 목표나 방향성이 생기면 정말 꾸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되게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니까 결국은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보다 뚱뚱한 의사가 저보고 검사를 한번 받았는데 살을 빼라는 거예요. 그 딱히 믿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 표준 몸무게가 한국 표준 몸무게가 얼마라 그러면서 뭐 한 4, 5kg 뺐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 5kg 빼는 방식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의 패스워드를 그 몸무게로 바꿨어요. 그거를 갖다가 2년 쳤어요. 2년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 내 생활의 습성이 별로 달라진 거 없어요. 크게 나는 뭐 막 운동을 해서 막 빼려고 하고 뭐 단기간에 뺄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냥 2년 하니까 2년 한 어느 날 거기에 가 있더라고요. 너무 내려가서 무언가를 내가 그 2년 동안 이게 치는 게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패스워드를 번호가 공개될 가능성을 유지해가면서 그걸 똑같은 거를 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끈기 있게 꾸준히 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져요. 이건 맨날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저 인생 전체가 사실은 그렇게 구성돼 있어요. 제가 뭐 고등학교 때 특별히 공부를 잘했던 거 알고 좋은 대학을 막 우수한 성적으로 간 것도 아니고 무슨 기능이나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기껏 갖고 있는 거는 그 운전면허증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이루고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 이거는 무언가를 꾸준히 끈기 있게 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목표를 노리면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한 번도 그거를 잊어버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이루면 하루에 한 개 더 하듯이 그거를 위해서 한 발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새삼 느껴보기 바라요. 이거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제가 나오는 유튜브 영상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한 번도 안 봤어요. 거기 있는 거를 안 본 이유는 뭐냐면 그냥 부끄러워. 내가 무슨 얘기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워낙 많이 나오니까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이제 비행기 타고 오다가 하도 심심하니까 뭐한가 내가 4시에 와서 밥 만들어 먹는다는 무슨 조그만 쇼트 같은 게 하나, 하도 공항에서 심심해서 그거 밑에 있는 걸 봤더니 원래 댓글도 안 보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보게 됐어. 근데 그 댓글 중에 하나가 눈에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회장님만 4시 반에 출근할 게 아니라 직원도 4시 반에 출근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할 때 나는 새벽 4시 반에 출근한 건 얘기 안 했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삶에서 삐죽거리는 인생을 살아요. 이게 삶의 태도를 규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내가 누군가를 볼 때 고운 눈으로 안 보고 비판하는 눈으로 본다는 건 어떤 사람은 비판이 되게 이렇게
무언가 철학적이고 깊은 통찰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의 인생을 해칩니다. 그게. 그래서 삐죽거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삐죽거리는 인생을 맞게 되죠. 종말이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비판적인 사고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험담하거나 그것을 폄하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결국 그걸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게 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외로움, 금신, 걱정 뭐 이런 거로 그냥 매 인생이 그렇게 하다가 종국에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하는 모습으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성공을 보거나 혹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것을 모방하고 싶다면은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서 그 좋은 점을 자기 안에 드러놓는 게 더 현명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넣고 싶었었어요. 자, 이제 돈 얘기 조금 합시다. 현실적인 얘기. 여러분이 만약에 20%의 세금을 냈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저축도 20% 이상 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거나 노후의 보장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사람은 저거보다 더 해야 돼요. 저는 최소한 40%는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크레딧 카드로 나눠서 분납해서 내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지 말아야 돼. 사실은 크레딧 카드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미래의 소득을 가져다가 지금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매달 다 갚아요. 포인트 모으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천만에. 포인트 모이기에서 쓰는 이상한 돈들 있죠. 포인트를 모은다는 그 0.1%, 1%도 안 되는 포인트 모으려고 무언가를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게 더 여유로워진단 말이에요. 그 금융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1% 주는 걸 여러분들의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거 1% 주기 때문에 더 쓰게 되거든. 1%를 모으지만 쓰는 건 2배를 쓰고 3배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용카드를 오늘 다 없애버리고 현금으로 그 돈을 쓰기 시작한다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돈을 안 쓸 수도 있어요. 카드이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지금 안 내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젊은 친구들은 미래의 소득을 가져다가 현재 쓸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자본이 모일 때까지, 즉 자기가 독립할 때까지는 그걸 모으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우리 농장에 닭이 있는데 내가 닭을 한 마리 키운다고 생각합시다. 암탉 한 마리, 수탉 한 마리 있어. 그런데 암탉 한 마리, 수탉 한 마리 키우면 알을 하루에 몇 개나 낳을까? 이틀에 3일에 2개 낳을 거예요. 그럼 보통 하루에 하나씩은 먹으니까 매일 먹어도 모자라지. 그래서 내가 매일 뭘 먹으면 그 닭은 평생, 나는 닭장의 닭을 평생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저축하는 과정이 필요해. 병아리가 닭이 알을 품으려면 알이 20일은 모아야 돼요. 알 20개는 품어요. 그걸 품으면 한 15개 정도 병아리가 돼요. 그래서 나는 진짜 알을 계속 푸짐하게 먹고 싶고 그걸로 닭장을 채우고 싶으면 이 암탉이 알을 낳아서 15개, 20개 모을 때까지 참아야 돼. 그럼 한 달 참아야 되는 거야. 알을 안 먹고. 이게 급여로 생각하면 1년, 2년 모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한 달 병아리를 모아서 20개 알을 가지고 그 품어서 이 알이 병아리가 되는 데까지 21일이 걸려요. 딱 3주 걸려요. 그럼 3주에는 15마리 정도의 병아리가 나올 거예요. 얘들이 알을 낳기 시작한다고요. 요 과정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다면은 무한급수로 늘어나요. 15마리 중에 하루에 거의 10개는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몇 달 참은 걸로, 어떤 사람은 몇 달, 2-3달 참은 걸로 전 인생에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내가 세금을 20% 내는 사람이면 이거 국가에 내는 거잖아. 나한테도 세금을 내라고. 그게 최소한 20% 이상 내서 보유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해서 투자하는 돈이 내 사업에서 키워서 벌은 돈을 내 회사에 투자하는 게 돈을 지금 더 버니까 저축 안 하고 세이빙 안 하고 계속 투자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20% 세금 내고 20% 저축하면 나는 못 사는데요 하는 사람은 절대 돈을 쓰면 안 돼요. 아무것도 먹고 사는 거에는 쓰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가난의 길을 벗어날 방법은 없어요. 이거는 지금 급여 생활을 하시는 분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도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저를 선생님이라고 모시는 사람도 많아지고, 또 심지어는 저희 아버지도 저를 어려워하는 상황이. 왜냐면 노인네들 그러잖아요. 이제 부양을 내가 책임지고 있으니까, 내가 뭐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른들도 어려워하잖아요. 안 그래도 오늘도 조금 아침에 저희 갑자기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셔서 내가 새벽에 잠깐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거기 오신 어른 한 분이 나를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조카뻘인데 말도 되게 공손하게 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도 그러거든요. 물론 나한테 공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를 혼낼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어느 날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되게 슬픈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내가 잘못하면 나를 혼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건 되게 좋은 점이 아니라 슬픈 점이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을 끝으로 그냥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좋은, 나를 혼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은 남겨두라고 권유합니다. 그것이 선생이건 혹은 친구이건 혹은 뭐 아내이건 배우자이건 상관없이 한 명은 남겨두세요. 내가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지금 이제 다 놓쳐버렸어요. 심지어 선배들을 만나도 나를 어려워해.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꼭 한 사람은 나를 혼낼 사람 남겨놓기 바라요. 왜 얘기가 이렇게 침울해? 자, 성공 얘기 하나 하고요. 몇 개 안 남았어요 이제. 나는 여러분의 실수나 실패를, 어떤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 역시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를 남한테 되게 떠벌리기 좋아하고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단지 부끄러워할 때 뭐가 부끄러워하냐면 그 실수나 실패를 가렸을 때, 혹은 동일한 실수를 또 했을 때, 요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부끄러운 게 없어요. 특히 어젠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반대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몇 번 실패했는데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라고, 지방으로 내려오라는 소리에 오기가 생겨서 계속 사업을 해서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 젊은이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아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무언가를 해서 실패하는 아들을 지금 두고 있다고? 이건 대단한 자랑이에요. 한번 제가 사업을 여러 번 실패하니까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형님 저는 한 번도 실패 안 했는데요. 그래서 나보고 계속 그렇게 짓하는 거를 이렇게 돌려서 한번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한 번도 실패 안 했지 당연히.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으니까. 시도해보지 못한 사람이 시도해보고 실패한 사람한테 자랑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3가지만 하면 돼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남에게 숨기지 말고, 나를 속이지 마세요. 실패에 대해서. 실수, 실패 괜찮아요. 그것이 용인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하나의 칭찬으로 생기는 문화가 이 안에 있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도전하고 그 도전의 실패에 대해서 자극을 또 받고 그 안에서 수많은 성공이 일어날 거예요. 원래 한 번의 성공이라는 세상에 없어요. 실패가 씨앗이 돼서 그게 곡식처럼 내려앉아서 비료가 된 다음에 성공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수많은 실패가 실제로 바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실패하는 걸 갖다가, 나는 젊은 친구들이 와서 실패했다는 소리 듣는 거 되게 좋아해요. 심지어는 성공학 개론이 아니라 실패학 개론이 수업에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 사람의 실패의 그 공통점을 찾아서, 실패는 공통점이 대부분 있어요. 근데 성공은 공통점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저런 사람의 실패를 보면서 내가 배워서 성공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학문에서는 나는 성공학 개론보다 실패학 개론이 더 유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뭐 했는데 실패했다면 절대로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걸 부끄러워하는 사람하고는 인연을 끊으세요.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30살 넘으면 기빨리는 사람 옆에 가지 말라고. 그런 사람 친구로 해서 걷어버리세요. 단지 하나 조심할 거는 같은 실수만 하지 않으면 돼요.